매직 악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직 악셀의 미스터 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직악셀의 미스터 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매직 악셀의 해외편입니다. 해외편. 근데 저희가 해외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외 진출을 통해서 회사 성장을 만들고 싶은 뭐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이고요. 저희가 해외라고 하면 되게 방대한 나라들이 있을 건데 다 관련된 분을 모실 수 없어서 저희 1부에서는 중국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편에 관련된 유명해질 분을 모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통신사에서 외식통신사를 맡고 있는 윤승진 대표입니다. 만나통신사라는 이름 좀 특이하죠. 그리고 뭐 저는 원래 알았던 회사고 대표님이시지만 외식통신사라는 또 표현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 저희 만나통신사가 하고 있는 일들 네. 간단하게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나통신사는 차이나 비즈니스 학습 여행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통신사가 그 뭐 SK나 KT 같은 이런 통신사가 아니라 이제 조선통신사에서 차용한 그 해외 신문물을 탐방하러 가는 그 통신사에서 차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변화하는 비즈니스 시장을 탐방하러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참여하는 분들 아까 한 기업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그동안에 어떤 기업들이 있었고 네. 가서 구체적으로 정말 뭘 하는 건지 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 처음에는 네네. 이제 여기 계신 네. 남수준 대표님과 함께 그 어메이징 레이스 네. 베이징으로 시작을 네. 했죠. 그래서 외식 프랜차이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중국에 가셔서 네. 중국의 변화하는 외식 비즈니스 시장을 보여드리는 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우리나라의 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외식 네네.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대표님들 이렇게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게 처음에는 또 외식에만 집중되어 있다가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트렌드와 연결이 되면서 그 LG 이나원이라든지 이제 롯데 GRS 약간 이런 대기업 쪽에서도 의뢰가 들어와서 그런 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참석하셨던 대표님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외식하시는 대표님들은 한 번쯤 네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네. 같이 하지 않았나. 네. 작년에 한 400분 정도가 네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 중에 디지털 혁신 뭐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네. 기획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왜 중국인 거죠? 왜? 제가 중국에서 4년 동안 이제 미스터 피자라는 회사 통해서 네. 마케터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의 외식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었는데 네. 마치 저희가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뭔가 세상이 크게 한번 바뀐 것처럼 제가 있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그 변화가 뭐랄까 굉장히 그런 큰 변화의 흐름이 한 번 더 오는 시기라고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는 그 O2O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실무에서 그 마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함께 일하지 않았던 온라인 영역에서 이런 제안들 뭐 예를 들면 다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메이탄 약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연락이 많아지고 이들과의 이런 협력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영역에 온라인이 막 디지털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변화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더 빨랐어요. 한국보다. 네. 이제 한국은 사실 지금이 이제 그런 디지털의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본다면 중국은 그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한 우리나라보다 한 4년 정도 그 흐름이 빨랐다. 그래서 제가 먼저 경험했던 그런 실무적인 변화들을 이제 한국에 알리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운이 좋게도 최근에는 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만들어가는 그 디지털 변화들이 네. 사실 중국에서는 5년 전에 있던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럼 5년 전에 앞서간 중국은 어떻게 됐는지 네. 이제 그런 거를 직접 경험하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충포다, 충격과 공포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초반부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네네. 혹은 빨리 하늘길이 열리면 자꾸 물어보지 말고 직접 참여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디지털 포메이션이 뭐 됐고 네. 뭐 4년 전 수준이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아니, 뭐가 4년 전 수준인지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묘사. 네. 뭐 네. 예를 들면 뭐 네. 배달 시장을 예로 들게요. 네. 배달 시장 지금 보통 뭐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 배달 시장이 전체 업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보면 네네. 뭐 20%에서 30%라고 평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근데 제가 초반에 2014년에 미스터플레이 들어갔을 때 그 배달 포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도 안 됐어요. 전체에서. 네네. 근데 제가 나갈 때는 거의 한 40% 수준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실제로 뭐 매년 2배씩 성장하는 모습을 먼저 경험을 했었고 중국 시장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중국 시장에서. 네, 그것뿐만 아니라 매점에서의 고객이 와서 매장에 들어와서 주문을 하고 또 먹고 피드백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아직도 도입되지 않은 것들이 중국에서는 네. 이미 대중화가 된 게 중국은 사실 지금 모바일 거의 95%의 네. 사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현금과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고 이제 매장에 와서도 주문을 모바일로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한국에서는 최근에 네이버의 테이블 오더가 뭐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그런 것들이 더 빨리 퍼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은 변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되는 이런 다양한 디지털적인 혁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매장의 부가가치를 만들어주거나 브랜딩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고 벤치마킹의 요소들을 매장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네.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렇죠. 이제 중국도 이런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중국의 이 변화되는 상황들을 조금 네. 듣고 계시는지요? 네, 물론 저희가 매주마다 이제 칼럼을 보내드려요. 다녀오신 분들한테 중국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는 칼럼을 써드리고 또 모아서 보내드리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이 전부터 이미 앞서 있던 그 디지털적인 변화가 더 빠르게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디지털 해야 됩니다, 온라인 변화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그거 알겠는데 뭐 지금 당장 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설득의 기간이 필요했었잖아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분들이 먼저 와서 어떻게 빨리 이 디지털화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면서 매장 같은 경우도 이 뭐 QR을 통한 주문 결제가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고 또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면 그 후에 추가 구매를 유도하는 뭐 HMR 상품을 판매한다든가 아니면 이 브랜드가 다양한 콜라보를 해서 뭐 굿즈를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너무 잘하는 브랜드도 많고 정말 뭐 한 5년 전, 뭐 3년 전과 비교해서 매번 새롭게 무언가가 생겨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패키지 여행도 좋아하고 여행사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또 자유여행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사실은 비즈니스 트립이 네. 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네. 그냥 중국에 오래 사셨던 경험을 비췄을 때 네. 우리 만나통신사를 이용하지 않고 네. 가실 분들을 위해 뭐 몇 군데 이런 데는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식업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셔도 되겠네요. 예. 그럼 네. 외식 하시는 분들 한정한다면 물론 베이징. 네네. 근데 베이징과 상하이가 워낙 멀기 다르죠. 때문에 네. 사실 도시별로 특성이 다르고 가봐야 될 곳이 다른데 저는 베이징을 추천해 드리자면 베이징에 하이디라오에서 만든 AI 스마트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현대 외식의 끝판왕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해 주시는 네네. 로봇과 사람의 네. 그 조화된 그 네. 매장에 그리고 들어갔을 때 막 로봇 팔이 있어갖고 그 압도하는 그 전면 스크린으로 돌아가는 마치 미래의 세계에 온 듯한 그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외식겹이라고 하면은
뭐 하이디라오라든지 네. 그리고 시베이 유멘춘이 있는데 네. 뭐 시베이 유멘춘은 약간 이런 디지털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온오프 통합을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그런 플로어를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해 보셔도 좋고 네. 그리고 뭐 휘차라고 네. 헬티라는 브랜드인데 네. 이제 차 업계에서 아 이 브랜드는 진짜 스타벅스를 감히 누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네, 만한 네. 엄청 그 92년생 창업가가 이제 창업한 브랜드인데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넘었어요. 네. 근데 정말 밀레니얼 세대에 딱 맞춤형 디자인과 그 굿즈들 네. 그 매장을 꼭 한번 가시면은 아 중국의 무서움 그리고 아 중국 외식 시장이 정말 이 정도 성장했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세 가지만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중국 외식 시장 특징을 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술의 변화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요약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하기 전에 이렇게 보면 최초입니다. 최초. 아, 네. 이 게스트가 이거 뭔가 여기서 풀어내시기 위해서 그렇진 않죠. 출력해 온 게 이게 최초예요. 그래서 네. 너무 놀라워서 지금 한번 했는데 준비한 내용 편하게 보시면서. 근데 거기 없는 내용을 그래요?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그래요. 당황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에요. 네, 뭐 중국 외식 시장의 특징을 네. 보자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외식 시장의 특징이라고 묻는 질문이 네. 불가능하다. 도시마다 네. 특성이 너무 다르고 도시마다 특성이 그 다르고. 발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중국 외식 시장은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공통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말 중국은 다 그럴 거야 라고 보지만 14억의 인구가 뭐 미국과 유럽의 전체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인구거든요. 그렇죠. 그 땅덩어리가 그쵸. 워낙 크고 인구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너무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전략을 세우고 다른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동남아가 요즘 네. 뜨고 뭐 대만이라든지 뭐 다른 네. 뭐 중국에선 대만도 자기네 나라라고 얘기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다른 시장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중국에 아직 내륙 쪽으로 가면은 2선, 3선 도시라고 아직 소비 수준이 막 올라오고 있는 도시의 이 상황이 동남아나 그런 데보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훨씬 크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근데 이미 중국을 경험하셨던 많은 선배 외식 이제 대표님들의 그 경험담에 의해서 중국은 지금은 뭔가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다. 혹은 들어갔을 때 이제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네.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사실 지금이 이 소비 수준이 이제 상해 백북경만큼 올라오는 그 내륙 시장을 뭔가 타겟으로 하자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실제 거기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보시면 그 도시가 뿜는 에너지와 여기의 가능성을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외식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요. 네. 도시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다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뭐 규모가 뭐 큰 규모일 수도 있고 인기가 많은 곳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기준이 있을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특성 다르다고 59곳을 갈 수 없잖아요. 50곳을. 네. 그러니까 아마 베이징 북경이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거기를 포함해서 한 뭐 두세 곳 정도 더 해서 도시를 5군데 이내로 간다고 하면 꼭 5군데는 요 정도는 가봤으면 좋겠다.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추리고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네. 제가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립니다. 준비한데. 네. 근데 약간 다르다고 하면 뭐가 다를까? 네. 일단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미스터 피자에 근무할 때 네. 중국은 지역마다 주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쌀이 있는 데가 있고 면이 있는 데가 있고 만토라는 빵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빵이잖아요. 네. 빵이다 보니까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 지역, 산시 이쪽이 훨씬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도 있고 또 미스터 피자의
이제 지역마다 이 음. 미스터 피자가 전국에 한 150개 매장이 있었는데 네. 지역마다 인기 있는 메뉴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느 곳은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하와이안 파인애플과 새우가 들어간 그런 담백한 달달한 맛이 더 땡기고,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새우나 감자가 들어간 그런 맛이 더 이제 매출이 더 잘 나오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인기 메뉴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냥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해드리면은 아 이게 다르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뭐 추천드리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그리고 이제 청두 쪽 안쪽 완전 내륙 네네. 이제 뭐 옛날에 유비의 성도였던 아, 그 성도 쪽도 네. 있고, 또 그 안쪽에 뭐 밑에 쪽에 보면 광저우, 심천 약간 이런 지역은 뭐 심천 같은 경우는 텐센트의 주 도시라고 그러고, 창사라고 창샤라고 후난성에 이제 가운데에 있는데 후난 사람들이 한국 입맛과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창샤부터 창덕, 저희 와이프의 고향인 아, 네. 창덕 그 후난성. 네. 후난성은 매운맛으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 매운맛이 또 매운맛도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한국의 매운맛은 달달한 매운맛이고, 네. 이제 사천 쪽의 매운맛은 마라라 그래서 약간 얼얼한 매운맛. 근데 이 후난성의 매운맛이 한국의 매운맛과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절인 음식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입맛을 잘 봤는데, 그 창사라는 곳에 가면 그 뿌싱지에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없는 큰 도로에 네. 사람들이 꽉 차서 엄청나게 뭔가 소비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번 돈을 다 뭐 10분의 9는 먹는 데 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외식 소비에 많은 수요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서 뭐 거기에 초도부라고 해요. 취두부라고 하죠. 아, 그 예. 냄새. 예. 거기 사실 창사가 거기에 고향이거든요. 아, 그런 것도 맛봐보시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브랜딩이 잘 돼 있어요. 그런 외식 브랜드들이. 네네. 지역별로 강세인 외식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여기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고급스럽게 잘 해놨는데, 네. 그 가서 인기 있는 브랜드가 뭔지도 파악해 보시고, 뭐 그들이 즐겨 먹는 음식 그런 것도 입맛에 한번 먹어보시면은 좀 재미있고 다양하게. 중국은 평생을 다 가도 다 여행할 수 없고 다 먹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직도 뭐 너무 재밌는 곳이 많다. 그렇군요. 네. 네. 중국 외식 시장을 나갈 때도 네. 중국 외식 시장에 대한 네. 시장 조사가 네. 의미가 없고 지역이나 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는 네, 거 말하면 네, 물론이죠. 네. 네,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의 브랜드 아이템이 네. 과연 어느 쪽, 지역, 북부일지 남부일지 내륙일지 그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나가는 게 네. 좋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었는데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네. 특징에서 또 언급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또 내몽고라든지 네. 뭐 시안 이번에 뭐 코로나가 터진 곳이긴 한데 네. 사실 시안이 있는 우한 지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우리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거기 도시의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그 도시 인구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저는 예전에 갔을 때 굉장히 좋은 많이 발달한 기운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곳에 또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이제 발전 과정이 이제 해안, 그러니까 광저우, 북경, 상하이, 북경 이 해안 지역에서 발달했다가 그 2차 서부 대개발이 있었어요. 네. 서부 대개발로 이제 뜬 데가 청두라는 지역, 청두 충칭이라는 지역이고, 이제 서부와 해안 연안이 발달했으니까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창샤, 뭐 우한, 약간 이렇게 중부 내륙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륙 지역은 발달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에 가서 그 시장을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그 시장을 특징을 얘기하다가 네. 여러 지역들에 대한 네.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그래서 도시마다 특성이 다르다는 게 이 중국 외식업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국의 기술이 발전되는 거는 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사람이 많고 급성장하고 있고 네. 뭐 정부의 정책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 발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뭐 특별한 제가 모르는 이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한 가지는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 중에 하나가, 시장의 특징이 하나가
디자인이 되게 발달되고 있다. 네. 저는 중국의 디자인을 사실 네. 예전에는 선입견으로 되게 촌스러운 디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저도 가봤을 때 여기는 뭐 외국인이 와서 디자인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정말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디자인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런 중국 외식업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기술 푸드테크라고 네. 하죠. 그런 게 발달되는 이유와 네. 디자인이 발달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신 인사이트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술이 발달하는 테크적인 요인이 네. 발달하는 원인은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삼성, 네. LG잖아요. 네. 중국의 대기업은 텐센트, 알리바바, IT 기업이에요. 음. 근데 이 IT 글로벌 기업이 사실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아시아 시가총 1, 2위를 차지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죠. 근데 이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사실 중국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어요. 근데 이 두 개 기업, 테크 기업이 그냥 좋은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모바일 이 결제부터 뭐 기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모든 곳에 투자를 하고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쪽이 발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3위 메이탄까지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테크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주목받게 되는 일단 이런 효과를 이루었고 또 이 기업들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이제 중국만의 사회주의적인 특성 그래서 네.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알리바바 텐센트를 밀어줬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대인 인터넷 시대에서 뭔가 구글과 이런 페이스북에 뺏겼던 그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는 알리바바 텐센트가 여기에 있어서 앞서가겠다. 약간 이런 전략을 펼치고 이거를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 인터넷 플러스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중국은 정책적으로 인터넷 플러스 혁명이라고 4차 산업혁명을 밀어주는 정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기업을 키웠고 이 두 가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중국 사회 전반에 곳곳에 들어가서 모든 걸 디지털화 시키면서 지금의 중국의 모습이 됐다. 이게 테크가 발달하게 된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디자인적인 측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파리에서 패션쇼를 한다고 해도 파리의 패션쇼와 상하이의 패션쇼가 동시에 열려요.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류 이런 패션에 대한 소비도 중국이 먼저 도입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디자이너가 했나? 맞아요. 해외 디자이너가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디자인으로 바꿔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디자인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외식업은 기존의 다른 산업보다는 전통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도입이 좀 느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도 이제 젊은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이 외식업계에 많이 들어오면서 외식업계에서도 혁신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디자인적인 거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히차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약간 레트로 풍과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을 계속 끊임없이 내는데 이건 로고를 본 순간에도 이거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에 애플의 로고를 본 것 같다. 그 사과 로고를 보는 것 같다. 그 정도로 감각적이고 그 프로모션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와 이걸 어떻게 이 회사가 중국 회사가 했지라고 생각이 들면 너무 세련되고 그냥 영상 하나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 보면은 이 영상의 세련미가 정말 이거는 세계 최고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 브랜드는 정말 칭찬하는 브랜드인데 거기에 재밌는 게 마케터의 수가 50명이 넘는다. 본사의 마케터 수만 그 정도로 마케팅과 디자인에 포커싱 되어 있어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이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뭔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그렇군요. 중국 외식업 시장은 그러면 결국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이제 이유는 사실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지만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 하면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